연휴가 끝나면 특히 주목해야 할 재판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입니다. 계엄의 밤, 대통령실 CCTV엔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세세히 담겼습니다. 3급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이 영상의 공개 여부가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CCTV는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관여 여부를 밝힐 핵심 열쇠입니다.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피고인은 김영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점검하며 의사 정족수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김영현 장관은 의사 정족수의 4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고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던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팀이 CCTV를 제시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여기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전 총리와 문건을 함께 보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계엄 선포 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나와 무언가를 적는 장면도 찍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선 CCTV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됩니다. 취재진과 방청객이 있는 가운데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급 기밀로 지정된 CCTV의 기밀 해제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나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공개된 재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부정적입니다. 다분히 어떤 국민적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여론 재판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정은 재판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은 계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직접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떠넘긴 책임에 대해서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푸른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한 손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무직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위증했다라는 것만 피고인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입장입니다. 위증 혐의 역시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책임을 한 전 총리에게 떠넘겼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한 전 총리는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자신은 내란을 방조하거나 정당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다. 오늘 재판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처럼 법원이 촬영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차 중계 방식으로 첫 재판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판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사실 그 죄의 무게로 보면 굉장히 무겁거든. 그럼요. 근데 지금 흥행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거 참 희한해. 이게 워낙 많으니까 지금 약간 좀 소외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주목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 네. 한덕수는 어제 내란 방조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는데 이 혐의는 굉장히 무거워. 국무총리 가장 책임이 막중하거든.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방조한 혐의인데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도운 것 같아요. 주요 인물로.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 서명하고 삭제한 혐의. 그리고 헌재하고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 위증한 혐의. 네.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재판에 나와서 위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나 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해. 아직도 그냥 그건 뭐 당연히 위헌이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미꾸라지 함께 보시죠.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무직입니다. 피고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저는 뭐 특별한 의견 제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삭여. 진짜 너무 못없다. 너무 그러니까요. 못없어. 일생을 대한민국 관료로 산 사람의 민낯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관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책임지는 자리까지 안 올라가야죠. 맞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용기가 네. 없으면. 아까 구치소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에서 압박이 와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구치소장이라는 본인이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가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요. 네. 우리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에 방화 책임자가 있습니다. 보통 방화 책임자 정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불났을 때 누가 대비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 국무회의의 정은 누구냐? 대통령이고 부는 국무총리예요. 맞습니다. 부서권도 갖고 있고요. 네. 당연히 공동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책임지겠다는 태도도 없는 거고.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윤석열이 잘못했고 내가 그 못 막아서 죄송하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국무총리로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게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먼저 사과하고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앞뒤가 안 맞게 계속 요리조리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못 막아서 미안하다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우 열심히 도왔던 걸로 보입니다. 열심히 도왔죠. 예. 저렇게 대놓고 내란 그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위증을 했는데도 구속이 안 돼 있다는 구속이 것도 안 됐다는 게 놀라워요. 핵심이야. 네. 구속 안 된 거. 본인도 인정을 한 거고 아. 위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자가 구속이 안 된 것도 사법 개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좀 올라옵니까? 제가 이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증거가 지금처럼 CCTV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방조로 일단은 고발을 했는데 그때는 방조. 지금은 명백하게 증거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헌법 86조와 89조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국정에서 그 대통령 다음에 2인자입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경험상 그리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수집해 보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절차적으로 이 위헌 위법을 뒷받침하려고 했고 사후적으로 서명의 해프닝을 이렇게 일으켰으면서 네. 더 중요한 건 자기는 내란 방조는 인정하지 않지만 위증을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증의 인정, 즉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라는 위증. 근데 그 계엄 문건을 같이 이상민하고 논의한 CCTV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고의성을 인정할 때에 위증을 인정한다. 이 부분이 충분히 당시에 내란 관련된 위법성과 심각성을 인지했을 가능성, 오히려 그게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 체육 앵커님과 네. 같이 네. 주요 임무 종사자의 공동 정보입니다. 단순히 방조범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 그 입장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예종 폐쇄와 관련해서 그거는 딱 떨어지는 주요 임무 종사라고 맞습니다.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독수가 지금 이제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범행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이고 저것은 탄핵 법정에 나와서 했던 증언보다 훨씬 더 후퇴한 범행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 내란 방조 그 저 재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아, 실형. 저런 태도를 계속 보이는 한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 그 내란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저도 마찬가지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 네.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한덕수가 저는 윤석열 다음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든 정치적이든 역사적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한덕수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는 이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한 말씀만. 한 말씀만 더. 불명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통과가 돼서 6개월 내로 1심이 유죄가 되면 한덕수가 내란과 관련돼서 방조범이 됐던 주요 임무 종사자의 공동 정범이 됐든 하여튼 유죄가 되면 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금융치료가 기다리고 있다. 금융치료? 지금 한덕수 그리고 김용현, 네. 이상민에 대한 1차 740명 지금 위자료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유죄가 나오면 와.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와. 그 다음부터는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금융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와. 그게 더 무서울 겁니다. 야, 한덕수가 대단하십니다. 돈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한덕수의 핵심을 질렀네. 핵심 찔러요, 이분은. 10만이 모이면 100억입니다.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공판 기일이었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걸어옵니다. 한덕수. 재판 시작할 때만 이렇게 공개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첫 공판이어서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일반 보도국 카메라들이 저렇게 시작 때만 촬영을 할 수 있었죠. 네. 뒷머리가 이렇게 헝클어졌는데. 아, 그러게요. 누가 예.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아니, 일부러 저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아휴, 참. 네, 말씀드린 1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저기 가만히 있고 찍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맨 처음에 피고인 한덕수 나와서 좌석에 착석하길 바랍니다 했을 때 방청석에 있었죠. 방청석에 이렇게 구속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남색 양복 차림으로 앉아있다가 쭈뼛쭈뼛 나와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쭉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부인했네요. 네, 그런데 위증만 제외하고요. 위증은 한 게 맞잖아요. 거짓말이 나와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증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소 사실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국가 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왜 단서를 달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변호사님 통해서 말씀하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어요. 이게 계엄에 대해서도? 네, 계엄에 대해서 위헌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즉답을 피하더니 했던 말이 갑자기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 경제와 국제적 신인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사람인지 누가 물어봤는지 궁금한데요. 저렇게 그러면서 미꾸라지처럼 계엄이란 건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계엄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네. 자, 저런 인간이 구속이 안 됐다니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죠. 지금 비상계엄도 하나의 방책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 발전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 뭐죠?
그냥 보통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지 저런 정신 상태, 저런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자, 저 사람이 구속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계엄 행위가 위헌, 그러니까 불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그 틈에 본인이 있기 때문에. 자, 이야기 계속해서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텐데 그런데 저 사람은 구속했어야죠. 그러게요.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계엄의 절차를 만들어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엄을 같이 모의했고 기획했던 사람인데 내란 2인자 한덕수 구속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한덕수 얘기는 계속 할게요. 네. 자, 오늘 중요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계엄 때 검사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 검사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인가? 김주현. 네.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통화도 많이 했잖아요. 네. 박성재랑도 통화하고 그 안가 회동에 그 안에서도 있었고요. 심우정하고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김건희하고도 통화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비화폰 네. 뭐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내란 특검입니다. 지난 7월 3일에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오늘은 계엄 해제 직후에 후속 조처 검토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자, 매우 중요합니다. 김주현, 심우정, 박성재, 심우정, 김주현 이 라인을 수사해야 계엄 때 검사들이 뭘 했는지 이 부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지금 더딘데 네. 내란 특검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